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재들도 많은데 코인 가격들이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지, 그리고 2024년 유동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 라울 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요. 한번 인터뷰 영상 살펴보시죠. 9월 16일자 올트코인 데일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4분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 자, 지금 시점에서 크립토 시장 어떻습니까? 라울이 답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조용한 시장이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긴축 계속하면서 유동성이 여전히 낮습니다. 이 때문에 크립토뿐만 아니고 전통 시장도 지금 모두 조용한 편이죠. 최근 꽤 많은 크립토 호재들이 있었지만 가격이 위로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오르려면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마운트 곡스다, 지금 FTX도 지금 코인들 시장에 물론 장외 거래긴 하지만 계속 매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인 공급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트위터 크립토 커뮤니티 참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크립토가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50에서 100% 이상 지금 가격이 상승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 올해 세계 최고 수익률 자산은 크립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 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좀 크게 성공하신 분들, 특히 이제 투자자, 사업가분들은요, 시장 낙관론자들이 많더라. 라울팔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인플레이션, 실업률, 월세 이거 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인의 어떤 그 분석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에 좋은 이유들이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진짜 이유는요. 이게 재밌습니다. 자, 그동안 찍어냈던 수천 조의 빚이죠. 국채를 발행해서 화폐를 찍어서 마음껏 썼던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서다. 지금 5.5%의 고금리로 그 엄청난 빚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네요. 자, 미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주춤해지는 것을 곧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한다면 이제 미 국채 수익률과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사실 좀 대체로 같이 갑니다. 어쨌든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면 이제 연준에서 양적 긴축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인플레이션 2% 아래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죠. 자, 이게 만약에 된다면 결국 금리 인하 갈 수밖에 없죠. 요약을 하면요. 24년도가 다시 유동성이 주입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1년 9월달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때 금리 인상을 너무 늦췄죠. 그래서 인플레가 더 높게 더 오래 가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 그래야 또 오버슈팅이 돼서 금리를 나중에 더 빠르고 더 많이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는 이유를 나중에 가서 금리를 더 빠르고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년은 선거의 해이기도 하죠. 미국 대선을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살포할 겁니다. 이것도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겠죠. 저는 올해 10월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 갈수록 시장이 점점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자, 항상 이제 올해를 크립토 봄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크립토 봄은 가격 상승이 기대만큼 오르지는 않고요. 자, 크립토 여름이 되면 내년을 얘기합니다. 봄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친 상승을 기대하긴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이제 크립토 가을, 이게 25년으로 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미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크립토뿐만 아니고요. 이 매크로 사이클 측면에서도 크립토의 이 사계절 주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사회자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 매우 위험한 신호들이 포착돼 있다. 크립토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라울이 답을 하죠. 크게 보면 경제도, 지금 물가도 모두 하락하는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는 것은 월세도 결국 떨어진다는 의미죠. 자, 월세는 근원 CPI, 소비자 물가 지표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자, 물가도 이제 곧 있으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가 더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돈을 더 풀겠죠. 지금 이게 이제 라울팔이 하는 말을 좀 간단히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자, 경제, 물가, 부동산 이게 다 하락을 한다면 더 많은 유동성이 나와야 한다. 지금 연준에서 기다리는 것은 CPI 2%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할 게 연준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연준에 수천 명의 PhD들이 넘쳐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금리 인하를 늦추려고 할까? 자,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뭐 몇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왜 지금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야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더 크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코땡땡 있었죠. 그때 위기잖아요. 돈 풀기에 엄청난 좋은 명분이죠. 자,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었죠. 아,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입니다. 또 한 번 경기 침체가 크게 찾아온다? 그러면 다시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죠. 뭔가 좀 그 상관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푸는 건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엄청난 속도로 급격하게 많이 푼다는 거죠. 돈을 이렇게 회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빠르게 과도하게 돈을 옥죄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던져볼 질문 이겁니다. 이 위기들로 인해서 누가 큰 돈을 벌었습니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사회자가 이제 뭐 최근에 리플 소송, 블랙락 ETF 등 호재가 많다. 근데 코인은 왜 자꾸 빠지냐? 라고 물어보죠. 라울이 답을 합니다. 아직 블랙락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됐지만 아직 승인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신규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직 안 들어왔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수요가 안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정부, 또 뭐 마운트곡스 그 예전에 비트코인 물량들, FTX 뭐 파산했던 코인들 지금 대량 매도 중이죠. 가격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사회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기대보다 더 빠를까요? 더 늦을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클까요?인데 이제 표정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캡처를 했고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시장의 기대보다 라울팔은 더 빨리 승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But who knows? 근데 누가 알겠냐? 본인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가정을 한번 제가 해보고 싶다. 자, 만약 작년 10월, 11월 굉장히 암울했었죠. FTX 무너졌을 때죠. 그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비트코인 사람들이, 기관들이 샀을까요? 아마 아무도 안 샀을 겁니다. 사람들이 포모를 하면서 계속 사고 싶게 만들려면 가격이 계속 올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람의 투자 심리를 잘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죠. 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 왜 그렇게 갑자기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특히 이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주기 때문에 나도 더 사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주식, 코인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대로 너도 나도 다 팔고 아무도 사지 않으면 그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우 드물겠죠. 초우량 자산도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이게 이제 투자의 심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ETF 내일 승인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뭐 1조, 2조 정도 들어올 수 있지만 미국 정부나 FTX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을걸요. 하지만 가정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뭐 4만 달러, 우리 돈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되어 있을 때 ETF가 현물 ETF 승인되면 아마도 뭐 5조, 10조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자, 크립토 봄에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크립토 여름이 되면 훨씬 더 큰 신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ETF를 승인시켜 줘야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낮은 상황에서 하면 한계가 있겠다. 뭐 이런 지금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 그 SEC 얘기를 하네요. 크립토 기업들에게 연폐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시냐? 지금 크립토 지금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은 지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영어로 슈퍼 스마트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 심지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산업이 바로 지금 크립토 시장이라는 거죠. 자, SEC가요. 리플, 그레이스케일, 유니스왑에게 진 게 당연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자, 라울이 또 물론 크라켄처럼 돈이 없어서 SEC와 싸우길 포기한 것도 있다. 하지만 이제 코인베이스나 리플과 같은 기업들은 돈이 많죠. 죽을 때까지 싸워서 SEC를 상대로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자, 사회자가 바이낸스에 대해서부터 묻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지금 바이낸스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굉장히 길어서요. 제가 이걸 요약을 합니다. 자, 미국이 지원하는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중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래소는 아마도 바이낸스이다. 자, 바이낸스가 견제를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지원하는 바이낸스가 뭐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라울팔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나인데요. 자, 내년도 크립토 시장을 주도할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코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뭐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